자,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카타르 현지 연결해서 보다 생생한 분위기 또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2대1 이성무 기자 카타르 현지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통화를 하고 나서 우루과이 경기를 봤는데 무승부였지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셨을 텐데 무승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저희가 그 경기를 직접 봤을 때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리와 뭐 이런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축구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네. 벤투 감독이 아무리 강팀을 상대로도 우리는 우리 축구를 펼칠 거고 빌드업 축구 4년간 쌓아왔던 그 자신들만의 축구를 펼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그라운드에서 현실로 펼쳐지기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또 취재진들도 굉장히 놀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경기를 관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첫 경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국내에서는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 정말 이 깜짝 공개라고 해야 될까요? 전술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깜짝 공개하는 방식인가? 이강인 선수 출전하는 것도 그렇게 대부분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강인 선수가 출전했을 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정말 이강인이 들어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강인 선수를 중요한 후반에 교체 타이밍에 활용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서 또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도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한 거죠. 벤투 감독의 축구에 녹아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을 벤투 감독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나전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좀 이따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네.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번 가나전에 출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를 대신한 나상호, 이강인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 걱정이 많습니다. 깜짝 카드처럼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사실 부상은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지에서는? 네, 김민재 선수에 대한 걱정은 여기도 참 많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 다르윈 누네스라든지 루이스 수아레스라든지 이런 쟁쟁한 공격수들을 또 막아내면서 무실점 무승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 경기 이후에 이제 오른쪽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정상적인 훈련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가나전 전날에 열렸던 어제 훈련에서도 이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하고 자전거만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벤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민재가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경기 아침까지 좀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월드컵이라는 경기가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가나전은 16강으로 가는 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관문이고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좀 무리해서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경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카타르 현재는 지금 이른 아침인데요. 이른 아침에 2대1 이성무 기자가 이렇게 또 수고하시면서 저희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는 이제 경기가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축제 분위기고 좀 여러 가지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교환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씩 어떤 팀은 두 경기씩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뛰었습니다만은 월드컵이 확실히 이제 한참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축제구나.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뭔가 이제는 달아올랐네요. 전쟁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달아오른 열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팬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취재진의 반응이 굉장히 또 좀 긴장스럽게
어떻게 민감하게 좀 네. 나오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저녁에 가나전이 있습니다.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팀은 지금 분위기가 뭐 부상은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생각보다 경기력에 대한 선수들의 만족감도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가나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포르투갈을 상대로 2골을 뽑아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나의 전력? 네, 가나는 생각보다 전력이 강합니다. 피파 랭킹 61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출전한 36개 팀 가운데 피파 랭킹이 가장 낮은데요. 네. 하지만 이 피파 랭킹은 단순히 숫자일 뿐인 것을 가나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가나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잉글랜드나 스페인에서 태어난 선수들이 있어요. 귀화 선수들인데 네. 이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공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도 2골을 넣는 등 굉장히 대등한 싸움을 벌였거든요. 네. 하지만 이 가나의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측면 수비 그리고 수비 뒷공간이 많이 뚫린다는 그런 약점을 포르투갈전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손흥민이라든지 또는 이 독일 분데스리가에 쓰는 정우영이라든지 나상호라든지 이런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뒷공간을 파고든다면은 충분히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고 좀 불안감도 있을 텐데요. 가나 팀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서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벤투 감독 스타일대로 볼을 점유하면서 패스로 자근자근 상대의 수비를 뒤흔드는 빌드업 축구 4년간 쌓아왔던 그런 축구를 할 겁니다. 네.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우리의 축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나전도 그렇게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강인이라든지 황인범 같은 패스가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서 이 롱패스 한 번에 네. 공간을 파고드는 그런 축구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전술이 오늘 경기에서도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벤투 감독의 패를 다 열어두고 보여주고 하는 축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빌드업에서도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강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와도 비긴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직 한 경기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승점 5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승점 5점을 따내야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가나전에서 승점 3점을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무승부를 노려서 네. 승점 5점을 채우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가나에게 비기면은 남은 포르투갈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부담이 생기고요. 패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패하면은 사실 굉장히 암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가나를 무조건 이기고 포르투갈전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력으로 보면 우루과이와 포르투갈의 경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포르투갈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도 많지만 이 역시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객관적인 전력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예상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 사우디가 첫 경기 이길 때만 해도 와, 이 두 나라가 돌풍을 일으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2차전 되니까 달라졌죠. 또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날 이 패를 까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루과이나 포르투갈 모두 뭐 피파 랭킹은 포르투갈이 높긴 합니다만은 두 팀 모두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쟁쟁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일 컨디션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팀 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어찌 보면은 현재에서는 그냥 무승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혼자님 패를 까봐야 한다. 그 말밖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승세도 패배로 꺾였고 피파 랭킹 2위인 벨기에도 또 패배를 했습니다. 이건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에게는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좀 선수단이나 이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돌풍을 일으키고 아르헨티나나 독일을 이길 때만 해도 우리가 또 자신감을 굉장히 가졌거든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이 사우디나 일본이 2차전에서 나란히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긴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교훈을 얻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무너진 이유가 코스타리카에게 패한 이유가 벨기에와의 3차전을 대비하겠다고 주전 선수 5명을 바꾼 것이 결정적인 페인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 경기 결승전이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선수들 오늘 가나전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 마음, 그 바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현재 취재를 하고 있는 스포츠 기자로서 오늘 가나전의 경기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뭐 현지에서 이렇게 대표팀 가까이 보고 취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진다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응원의 마음을 담고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가나가 그리고 분명히 수비가 굉장히 약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전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기대를 해보고요. 네네. 다만 김민재 선수의 컨디션이 어쨌든 경기 출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100%는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나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실점은 우리가 내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대1이나 또는 2대1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을 담아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뉴스를 전했을 때 이우영 아나운서가 3대2, 지금 이성무 기자님 현지에서 3대1 얘기했는데, 예, 저도 그러면 3대2 정도로 예측해 보면서, 자 또 카타르 현지에서 계속 잘 취재해 주시고요, 오래오래 남아서 4강전까지 취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타르 현지에서 2대1 이성무 기자였습니다.